안녕하세요. 화생방의 정지입니다. 오늘은 조윤미 대표님과 함께 화생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 뱃속에 가득 플라스틱을 담고 죽어있는 이 바다새 사진 보신 적 네. 있으세요? 있어요. 그리고 네. 플라스틱 줄 같은 거를 물어다가 어미새가 아기한테 그걸 먹이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진짜 그 사진을 보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것처럼 최근에 이 플라스틱 시대라고 불릴 만큼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있는 게 바로 플라스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철기 시대, 구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얘기하듯이 지금을 플라스틱 시대라고 불러요. 네. 플라스틱이 없으면 구현되지 못했을 제품과 문화 이런 것들이 무지무지 많은데 네,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양한 그 사이즈의 플라스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들이 결국 썩지 않고 네. 환경에 녹아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저희가 화생방에서 플라스틱 얘기를 왜 할까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주제 저는 조금 충격적입니다. 네. 이 화장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네. 있다라는 주제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미세 네. 플라스틱인데요. 이게 이제 5mm 이하의 지점을 가진 플라스틱을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네. 아예 입자가 작은 거를 만들어서 화장품 안에 넣어서 쓰는 경우가 있고 원래는 플라스틱이 이제 큰 덩어리로 돼 있는데 네. 이게 바닷물이나 바람에 씻기면서 잔 조각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2차 미세 플라스틱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로 아예 작은 사이즈의 직경이 작은 그런 플라스틱을 마이크로비즈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미세한 것들이 화장품 안에 들어가면서 결국 이게 화장실에서 우리가 세안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물로 씻겨 나가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우리 눈앞에서는 없어지지만 사실은 돌고 돌아서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 화장품에도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사실 제가 쓰면서 어떻게 그걸 아예 모를 수가 있는 것도 네. 신기해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이제 현재는 이제 그것을 추가적으로 인위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배합하는 걸 금지를 일단 해놨어요. 네. 근데 이 마이크로 비즈, 네. 아주 미세한 사이즈의 마이크로 비즈 또는 마이크로 파이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 세안제, 세척제, 치약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갱이 자체가 마모 기능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주로 이제 피부나 이런데 이렇게 세척 기능을 할 때 이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품들에 그동안 많이 써왔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자연 환경이나 동식물에는 많은 피해를 준다라는 건 좀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좀 그럼 사람에게도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 이제 해양 생물에는 중추 신경계를 파괴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연구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해양 생물들을 먹잖아요. 물고기를 먹는다든지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인체에 흡수돼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 명백하게 과학적으로 이제 입증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동물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중추신경계를 파괴한다면 그 성분을 섭취한 사람에게도 해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과학자들은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네. 전 세계적으로 이 미세 플라스틱의 사용 자체를 억제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전 세계적으로 이 규제를 네. 잘 하는 나라가 어디가 네. 있을까요? 그 주로 이제 그 화장품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주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화장품에서든 일반 화학 제품에서든 미세 플라스틱 규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유럽이 환경 규제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선도적인 그런 정책들을 많이 이제 수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 미세 플라스틱 5mm 이하의 고체나 반도체 입자를 함유한 걸 우리가 폴리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폴리머를 첨가 자체를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규제들을 이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까지 페인트 코팅제까지 네. 확대해서 그 첨가를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굉장히 국제적으로 보면 광범위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이제 규제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2015년 12월에 마이크로비즈
프리 워터 프리워터. 액트, 예, 이제 액트가 이제 법이라는 네. 뜻인데 마이크로비즈 프리 워터 액트라고 하는 법을 이제 발효를 해요, 미국에서. 네. 여기에서 마이크로비즈를 의도적으로 첨가한 화장품, 그다음에 린스 오프 제품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2018년 6월에 폐기물 최소 화법이라고 하는 것을 발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화장품, 세정 제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마제 이런 데서 연마제. 네, 많이 쓰거든요. 네. 이런 데에서 고체 플라스틱 입자를 첨가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캐나다, 영국도 굉장히 이제 선진적인 미세 플라스틱 정책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17년 7월에 네. 화장품의 그 국한에서 또 세안제 등에서 이제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첨가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규제를 해서 2017년 7월 이후에는 이제 네. 생산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는 지금 제품을 화장품에 국한해 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화장품에서의 사용이 이슈가 됐거든요. 왜냐면 민감하기 때문인가요? 그렇기도 직접적으로 하고 닿아서? 실제로 네. 이제 환경단체가 제기한 것들은 주로 그 마이크로비즈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런 그 세척제 세척제. 네. 부분이 이슈가 됐어요, 사회적으로. 그러면서 좀 화장품 쪽에서 이제 먼저 움직인 건데 다른 나라들은 화장품을 넘어서 일반 세제류 같은 네. 일반 화학 제품에까지 규제의 범위를 굉장히 대폭 강화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우리나라 이제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조금은 갈 길이 멀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우선적으로 현재 출시되고 있는 화장품에서는 이 마이크로 비즈가 나오지는 않는다. 않는다. 이건 네. 확신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식약처에서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 의약외품 품목 허가 신고 및 심사 규정 여기를 이제 수정을 해서 2017년에 네.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또는 씻어내는 제품, 몸에 바른다면 씻어내는 그런 제품에서 그 마이크로비즈 첨가를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마이크로비즈는 사실 미세 플라스틱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화장품에만 첨가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제품에 첨가돼요. 예를 들어 세제, 페인트, 잉크, 뭐 코팅 제품, 건설 자재, 농업, 뭐 원예, 뭐 석유나 가스 등 뭐 이런 관련 제품들에서도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고 전반에 있거든요. 깔려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에만 규제를 할 게 아니라 이제 폭넓게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도적인 모든 미세 플라스틱의 첨가를 다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에서는 더 이상 마이크로비즈가 첨가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런 화학물질 관리 체계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긴 한데 좀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럼 화장품에서는 기본적인 배합 금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점을 조금 강조해주고 싶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화장품 관련해가지고는 금지는 시켜놨는데 실제로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그동안 수립이 안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식약처에서 이 시험법을 이제 확립을 했죠. 그래서 네. 이 해당 제품에 그 마이크로비즈 사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시험에 의해서 분석해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이런 기업에서 뭐 가격 문제라든가 또는 기술적으로 좀 충분하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혼입해서 제품을 만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험법에 의해서 그런 것도 걸러지는 체계가 이제 제대로 정립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화장품, 특히 이제 씻어내는 제품에서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규제의 틀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딱 그 정도의 이제 상황이 지금 와 있다. 네. 그러면 최소한 화장품 사용에 있어서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확립한 시험법으로는 플라스틱 크기, 종류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낼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제대로 이제 성립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화장품에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첨가되는 것은 막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움직임이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그런 산업적인 부분에 적용이 네.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다양한 대체제도 만들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조금만 신경 쓰면은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 다양한 화학물질, 제품들, 생활화학 제품에서도 이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나가기 위한 네. 노력들을 좀 더 할 필요가 있고 환경부나 식약처 이런 또 노동부 이런 데서 관련 산업들과 같이 좀 더 공격적인 어떤 정책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다른 나라들의 진행에 가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미세 플라스틱 규제 정책들이 좀 너무 늦다. 더디게 더디가 있다. 가고 있다. 네. 그 문제를 좀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 화장품에서의 이런 미세 플라스틱 사용 금지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좋게 봐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 또 봬요. 또 봬요.